형, 이거 봐. 아버지 옷장 뒤에서 나왔어. 장례식장에 소란이 가라앉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막내 민수가 손에 쥔 건 녹슨 열쇠 하나였다. 겉면에는 희미하게 198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1982년? 그게 무슨 해였지? 장남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해는 민호가 태어나기 전이었다. 아버지 박성주는 평생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자식들에게 용돈 한 푼 제대로 주지 않던 동네에서 소문난 구두쇠였다. 아버지가 금고를 가지고 계셨을 리 없잖아. 돈도 없으신 분이. 둘째 민정이 비웃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배어 있었다. 대학 등록금을 구걸하듯 받아야 했던 기억, 친구들의 옷차림을 부러워만 해야 했던 청춘,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애정 표현을 받아본 적 없는 38개의 인생. 하지만 열쇠는 분명 무언가를 열기 위해 존재했다. 사흘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창고 구석 낡은 이불더미 아래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그 상자는 마치 수십 년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듯 굳게 잠겨 있었다. 열어볼까? 민호의 손이 떨렸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나오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많은 세월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던 걸까? 달칵. 열쇠가 자물쇠와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창고 안에 울렸다. 세 남매의 숨소리가 한순간 멎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거기에는 돈이 없었다. 대신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첫째에게. 민호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아버지의 손글씨였지만 자신에게 온 편지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봉투의 날짜는 1982년 5월 3일이었고 민호는 1983년생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일까? 오빠 이거?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나의 첫째에게 1982년 7월 15일. 나의 첫째에게 1982년 10월 9일. 나의 첫째에게 1983년 1월 1일. 모든 편지가 같은 수신인에게 향하고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아니, 존재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누군가에게. 금고 맨 밑에서 민수가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콩알만한 생명체가 보였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첫째 1982년 4월 20일 엄마 뱃속 8주. 그 순간 세 남매는 깨달았다. 자신들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올 뻔했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왔다는 것을. 민호의 손이 첫 번째 편지를 향했다. 봉투를 뜯는 손놀림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40년 전 아버지의 슬픔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편지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1982년 5월 3일 나의 첫째에게. 아빠가 처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어제 네가 떠났다 엄마 뱃속에서 12주를 버티지 못하고 작은 별이 되어 하늘로 갔다. 의사 선생님은 자연유산이라는 차가운 단어로 설명했지만 아빠는 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떠난 건 아빠 때문이라는 걸. 너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아빠는 기뻐하지 못했다. 그때 아빠는 26살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지만 가진 거라곤 월세방 하나뿐이었다. 공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다. 어떻게 키우지? 분유값은 어떻게 되지? 병원비는? 그런 걱정들이 아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엄마는 기뻐하며 태교 음악을 틀었지만 아빠는 잔업을 더 뛰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밤낮으로 일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쓰러졌다. 출혈이 있었다. 아빠는 그날 야근 중이었다. 엄마의 전화를 받고 공장에서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산모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했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는 무너졌다. 엄마는 혼자 무서웠을 것이다. 혼자 임신의 기쁨과 두려움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아빠가 옆에서 손잡아주고 괜찮아. 우리 함께 잘 키워보자라고 말해줬더라면. 미안하다. 첫째야, 내가 오는 걸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는 오늘부터 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너는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아빠의 첫째로 영원히 기억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 동생이 태어나면 아빠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렴 아빠가. 민정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민호는 다음 편지를 펼쳤다. 1982년 7월 15일 첫째에게. 오늘은 내가 원래 태어날 예정이었던 날이다. 예정일이 7월 15일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었지. 아빠는 오늘 일을 쉬었다 엄마와 함께 작은 산에 올라갔다. 정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내 이름을 불렀다. 준서야, 건강하게 자라렴. 아빠가 너를 위해 지어둔 이름이다. 엄마는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어. 가끔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보면 아빠 가슴도 찢어진다. 아빠는 이제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다. 월세방 앞에 있는 작은 점포를 얻었다. 그냥 내 이름을 따 성준이네 구멍가게라는 이름을 달았어. 자본금이 거의 없어서 물건도 얼마 없지만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빠에게 가르쳐 준 거다. 첫째야.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 편지는 계속되었다. 1982년 10월 크리스마스, 1983년 새해.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첫째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1983년 3월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첫째에게 큰 소식이 있다. 엄마가 다시 임신을 했어. 의사 선생님은 이번엔 건강하다고 하셨어. 아빠는 무섭다. 또 잃을까봐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아빠가 달라졌으니까. 가게는 엄마가 주로 보고 아빠는 엄마 곁을 지킨다. 엄마가 무거운 것 들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항상 옆에 있어. 이 아이는 내 동생이 될 거야.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아빠는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준다고 믿어. 그리고 이 아이에게 형이 있다고 말해줄 거야.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형님이 있다고. 고맙다. 첫째야. 내가 아빠를 아빠로 만들어줘서. 민호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이미 자신을 위해 달라진 아버지가 있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을 아버지가. 편지는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호가 태어난 1983년, 민정이 태어난 1986년, 막내 민수가 태어난 1989년. 그리고 그 사이사이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첫째에게 근황을 전했다. 1985년 9월 12일 첫째에게. 내 동생 민호가 어제 첫 돌을 맞았다. 작은 가게 앞마당에서 소박하게 잔치를 했어. 떡을 돌리고 이웃들이 와서 축하해줬지. 돌잔치 비용이 부담되긴 했지만 아빠는 절대 아끼지 않았어. 내 때는 못해줬던 거니까 민호에게는 해주고 싶었어. 근데 있잖아, 첫째야 떡을 썰면서 문득 내 생각이 났어. 너도 돌잔치를 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돌반지 사주고 한복 입히고 사진 찍어줬어야 했는데.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어. 두 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응, 너도 아빠의 아들이니까. 1987년 3월 5일 첫째에게. 민호가 어린이집에 갔다 처음 가는 날 엄청 울었어. 아빠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눈물이 났다. 사실 아빠는 민호를 더 큰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어. 영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는 그런 곳. 근데 돈이 안 됐어. 가게 수입이 빠듯해서 동네 작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지. 첫째야, 아빠가 돈을 더 벌지 못해서 미안해. 내 동생들에게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 절대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기로. 담배도 끊었어. 술도 끊었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어. 그 돈으로 동생들 분유 사고 옷 사고 책 사줄 거야. 아빠가 인색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겠지.
근데 괜찮아. 아빠는 내 동생들에게만큼은 절대 인색하지 않을 거니까. 1992년 6월 1일 첫째에게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입학식 날 아빠도 갔었어. 작은 교복 입은 민호를 보니까 뭉클하더라. 근데 민호가 말하더라. 아빠는 왜 다른 아빠들처럼 양복 안 입어? 아빠는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이 아팠어. 사실 아빠도 양복 입고 싶었어. 다른 아빠들처럼 멋있게 차려입고 가고 싶었어. 근데 양복 살 돈이면 민호 운동화 2켤레를 사줄 수 있거든. 첫째야, 아빠는 내 동생들한테 좋은 아빠일까? 가끔 민호가 친구 아빠들 얘기를 해. 놀이공원 데려가준 아빠, 게임기 사준 아빠. 아빠는 그런 거 못해줘. 대신 아빠는 매일 밤 동생들 이불을 덮어줘. 학교 끝나면 간식을 준비해놔. 아플 때 밤새 간호해. 그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전부야. 1998년 12월 25일 첫째에게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민호가 중학생, 민정이가 초등학생이 됐어. 올해는 정말 힘들었어. 가게 앞에 대형마트가 생겼거든. 손님이 확 줄었어.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졌어. 동생들한테는 티 안 내려고 했었어.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도 준비했어. 민호한테는 농구공, 민정이한테는 인형. 비싸지 않은 거지만 동생들이 좋아하더라. 근데 첫째야,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무서워. 이렇게 가다가는 동생들 대학 등록금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보낼 것 같아. 그래서 아빠는 부업을 시작했어.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해. 가게 문 닫으면 밤에 경비일도 해.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지만 괜찮아. 내 동생들은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면 안 되니까.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 하니까. 2003년 2월 14일 첫째에게 민호가 대학에 붙었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야. 근데 등록금이 첫째야. 아빠가 10년을 모아도 모자라.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가 필요해. 민호한테는 축하한다라고만 했어. 근데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아. 어젯밤 아빠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뒤졌어.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서 낡은 TV, 오래된 냉장고. 근데 이것도 팔면 얼마나 되겠어? 첫째야,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내 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해서. 근데 있잖아, 아빠는 포기 안 할 거야. 은행에서 대출받고 친척들한테 빌리고 아빠가 일을 더 해서라도 민호 대학은 보낼 거야. 그게 아빠의 꿈이거든. 내 동생들이 아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민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대학 시절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받을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 천천히 통장을 꺼내던 손길. 그게 인색함이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내는 고통의 소리였다. 편지는 2020년대까지 이어졌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든 순간을 아버지는 하늘의 첫째에게 보고했다. 2010년 5월 20일 첫째에게 민호가 취직했어. 좋은 회사에. 월급도 괜찮다고 하더라. 어제 민호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용돈을 줬어. 봉투에 10만 원이 들어있었어. 민호가 말했어. 아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첫째야, 아빠 그때 울었어. 화장실에 가서 몰래. 아빠가 평생 쏟아부은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근데 있잖아. 아빠는 그 돈 안 썼어. 민호 결혼자금 통장에 넣어뒀어. 언젠가 민호가 결혼할 때 보탤 거야. 사람들은 아빠를 구두쇠라고 해. 자식한테 받은 돈도 안 쓴다고. 근데 아빠는 이게 행복해. 동생들이 잘 되는 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기쁨이거든. 2015년 11월 3일 첫째에게 민정이가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결혼식에서 민정이가 아빠한테 편지를 읽어줬어. 아빠, 저 컸어요.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의 사랑을 매일 아침 챙겨주신 아침밥,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신 것, 제 꿈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것,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거. 첫째야, 아빠 그날 완전히 무너졌어. 평생 감정 표현 못하고 살았는데 동생들이 알아줘서. 아빠가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는지 아니? 아빠는 내 동생들을 잃을까봐 무서웠어. 너처럼 너무 사랑하면 또 잃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 살았어. 근데 이제 알았어.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라는 걸.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거. 미안해. 첫째야,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해봐서. 2023년 9월 15일 첫째에게 아빠가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췌장암일의 말기라고 하시더라.
솔직히 말하면 무섭지 않아. 아빠는 이제 80이야. 충분히 살았어.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너를 만나지 못한 거. 아빠는 평생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내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목소리일지, 아빠를 닮았을지. 이제 곧 아빠가 너한테 갈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빠의 첫째를 만나겠지. 너는 아빠를 용서해줄까? 지키지 못한 아빠를.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살았던 아빠를. 그래도 아빠는 내게 감사해. 내가 아빠를 변화시켰어. 내가 아빠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 곧 만나자. 나의 첫째야. 그것이 마지막 편지였다. 민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형, 우리 위에 형이 있었네.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형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천사였어.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게.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세 남매는 달라져 있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아버지, 민호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당신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우리에게도 쉽게 베풀지 못하셨는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던 사람. 첫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남은 아이들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했던 사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잃을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민정이 오열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였네요? 막내 민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금고 맨 밑에서 발견한 작은 메모지였다. 형, 누나 이것 좀 봐요. 메모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금고를 열어보거라. 그 안에 너희가 몰랐던 형이 있다. 나는 평생 그 아이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미안함 때문에 너희를 더 꽉 붙잡고 살았다. 혹시 너희가 나를 인색하고 무뚝뚝한 아버지로 기억한다면 이 편지들을 읽어보거라. 아버지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서툰 사람이었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 너희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비록 표현은 못했지만 너희를 사랑한 아빠가. 세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평생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사실은 매 순간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침묵 속에, 아버지의 주름진 손길 속에, 아버지의 한숨 속에 그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장례를 마친 후 세 남매는 결정을 내렸다. 금고 안의 편지들을 작은 책으로 엮기로. 제목은 아버지의 첫째에게로 정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세 남매가 함께 쓴 편지를 추가했다. 하늘나라의 첫째 형에게 우리는 당신의 동생들입니다. 비록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부라는 걸 이제 압니다. 당신이 먼저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희생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감사합니다, 형 그리고 아버지. 이제 두 분이 하늘에서 만났을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첫째를 안아줬을 거예요. 미안하다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기를. 우리도 이제 압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희생 속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신 것처럼. 형, 아버지 잘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말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민호, 민정, 민수 올림. 1년 후 민호의 집 거실에는 작은 재단이 생겼다. 아버지의 사진 옆에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매달 새로운 편지가 놓였다. 형, 저 이번 달에 승진했어요. 형, 제 딸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형, 아버지 기일이에요. 보고 싶어요. 세 남매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다. 하늘나라의 첫째 형에게, 그리고 그 곁에 있을 아버지에게. 어느 추운 겨울날 민호의 5살 난 딸이 물었다. 아빠 저 위에 누구예요? 민호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응, 저분은 할아버지야.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아빠의 하늘나라 형이야.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분이지. 형이요? 아빠한테 형이 있어요? 응, 그리고 그 형 덕분에 아빠가 태어날 수 있었어. 할아버지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었고. 딸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그럼 저도 편지 쓸래요? 하늘나라 큰아빠한테. 민호는 딸을 껴안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그러자 할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재단에 놓였다. 큰아빠에게 나는 민호 아빠의 딸이에요. 할아버지가 큰아빠를 많이 사랑했대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서연이가.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